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모양이 비슷한 한자 모아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 5번째 시간이고요. 한번 열심히 비슷하지만 뭔가 좀 다른 한자들을 모아서 한번 공부해 봐요. 오늘 첫 번째 배우실 것은 스승사, 장수수, 쌓일퇴. 은근히 이 스승사하고 장수수 혼동될 때 많았지 않나요? 이 앞에 있는 한자들이 지금 다 같고 이 뒤에 있는 한자 같은데요. 제가 세 번째에 쓴 자는 많이 쓰지 않는 자예요. 이 앞에는 언덕부하고 모양이 상당히 비슷해서 언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자로 언덕부를 쓰려면 아래 부분에다 열십을 쓰면 되죠. 그 다음 이 뒷부분에 있는 한자는 원래 이렇게 언덕부인데 열십이 빠지면 얘만 쌓일퇴라고 부릅니다. 쌓일퇴라는 한자를 나중에 흙이 쌓인 게 아니겠느냐 싶어서 흙토를 집어넣어서 정말 쌓일퇴, 쌓을퇴를 만들게 됩니다. 해석을 할 때는 두 개 다 언덕에 흙이 쌓여 있는 걸로 보는데요. 스승사자에서 이 뒤에 있는 건 저자시 시장 시자가 아니고 두루다 잡, 둘러치다, 앞치마 같이 뭔가를 둘러치는 둘을 잡자입니다. 그래서 언덕에 어떤 스승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둘러쳐서 앉아있는 모습을 그렸다고 해요. 다시 언덕에 많은 사람들이 이 스승을 둘렀다라고 하는데 스승사는 훈음이 스승사만 있는 게 아니라 군사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라는 뜻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스승사, 즉 언덕에 많은 군인들이 많은 무리들이 그 스승을 둘러쳤다 해서 스승사가 되고요. 나중에 군인들이 둘러쳤잖아요, 스승을. 그래서 군대라는 표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부대의 표시에 깃발이 있죠. 언덕에 수건건, 어떤 천에 그 부대를 표시하는 것을 써서 딱 꽂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가 그렇게 하다 해서 장수수. 그러면 그 깃발 아래로 모든 장군들이나 사람들이 그 깃발 아래 모여 이제 뭔가를 하자라고 하면 하잖아요. 그래서 거느릴 소리라는 훈음까지 있죠. 모양이 상당히 비슷한데 한일이 있는 거와 없는 걸로 우리는 모양으로 비교하지만 뜻은 상당히 오묘하죠. 정리한다면 앞에 있는 한자는 언덕부의 변형이고 굳이 얘기하자면 이 세 번째에 있는 쌓일 퇴자의 변형으로 보고 이 쌓일 퇴는 나중에 흑토를 붙여서 더 정확한 한자를 만들었고요. 쓰임이 많지는 않겠죠. 뒤에다가 둘을 잡자, 시장시자가 아닌 사람을 둘러치다, 누구를? 스승을 둘러쳐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수건건, 천에다가 부대에 표시를 하고 이끌어가는 장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복잡한 것 같은데 또 해석을 잘 하시면 또 어렵지 않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거 홀로독 촛불초 흐릴탁. 제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뒤에 있는 이 애벌레 촉자 들어간 한자를 모아서 보면 한자가 이 세 개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이렇게 좀 필수적으로 이게 비슷비슷하지만 꼭 외워야 되는 걸 세 자만 뽑아봤는데요. 먼저 이 뒤에 있는 건 삼국지 많이 보시는 유비의 총나라로 많이 아시지만 애벌레 촉자입니다. 아래다가 벌레충 있지요? 그 다음 그물망 있고요. 꾸물꾸물하는 애벌레라는 뜻이에요. 애벌레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면 꿈틀꿈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움직이는 애벌레를 생각하시면서 앞에다가 개견변을 집어넣었다요. 자, 개견변을 집어넣었다면 개견하고 애벌레인데요. 개와 애벌레가 서로 뭔가 연관성이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도 연관성이 없다라는 표에서 뭔가 따로따로라는 말로 홀로독이라고 씁니다. 요즘 혼족이라고 표현하는 고독, 독신 이럴 때 많이 쓰는 독자고요. 촛불촉은 불이 애벌레처럼 꾸물꾸물 움직이는 촛불이죠. 요즘 시대에는 촛불 구경을 많이 하지 못하는데요. 촛불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불이 애벌레처럼 움직이고 쓰는 단어는 결혼한다는 표현을 화촉이라고 표현해요. 그때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흐릴 탁자 쉽죠? 물에 애벌레 있다면 물이 깨끗한 겁니까? 전혀 아니죠. 더럽다라는 말에서 흐릴 탁자입니다. 탁하다 이럴 때 많이 쓰고 혼탁하다 할 때도 쓰고요. 우리가 막걸리를 탁주라고 할 때도 쓰죠. 그래서 비슷비슷하지만 앞으로 뭔가 구분하고 필수 한자만 조금 정리해봤어요. 자, 거짓과 겨를과 티하도 이 뒤에 있는 한자가 들어간 한자가 설마 세 개밖에
있진 않겠죠. 엄청 많습니다. 뭐 제가 경에서단 책 첫 페이지에도 정리를 해 놨는데요. 뒤에 있는 한자는 뚫을까 또는 뭐 빌릴까의 원자이기도 하는데 저는 뚫을까 자로 할게요. 빌려 쓰다라고 하는 빌릴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사람인을 쓰고 이 앞에는 돌석의 변형으로 보고 위에 손, 아래 손으로 합니다. 우리가 광물 같은 것을 캐서 쓰다, 뭐 아래를 뚫어서 빌려서 쓰다 해서 사람이 잠깐 빌려 쓴답니다. 잠깐 빌려 쓰면 빌릴까? 잠깐 빌려 쓰면 내 겁니까? 아니죠. 남 거를 잠깐 빌려 쓰다, 거짓가, 뭐 빌릴까 이렇게 표현하는 한자죠. 가면이다, 가식적이다 이럴 때 쓰고요. 겨를가자는 날짜를 살짝 빌려왔습니다. 살짝 이렇게 빌려오다 해서 겨를가 틈 살짝 내 것이 아니게끔 뭔가 쓰는 날을 시간을 강조하는 한자죠. 티하자는 좋은 것에 티끌이 붙는 건데 앞에 임금왕처럼 보이지만 구수록자의 변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수록자에다가 빌릴 갈자를 써서 살짝 이렇게 구수를 빌려왔는데 거기에 흠집이 있어요. 티하. 이 하자는 제품에 뭔가 흠집이 있는 거 우리가 하자났다고 할 때 그때 쓰는 한자죠. 가발음일 것 같은데 하발음도 있다는 것도 유념해서 보시고 뒤에 있게 이렇게 똑같이 들어간 한자들을 모아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비슷하지 않은 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전혀 다른 뜻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덜감자와 멸할볕 언뜻 보면 같아 보입니다. 뭐만 다르냐면 입구냐 불화냐 이것만 다릅니다. 해석도 보시면 덜감자는 앞에 있는 물수에 뒤에 있는 게 전체가 발음을 하는 다함자인데요. 모든 사람이 창으로 뭔가를 막았다 해서 다함입니다. 함 발음이 감을 줬고요. 물수가 물을 다 없애다, 뭐 연못의 물을 다 빼다, 덜어냈다, 마이너스라는 뜻으로 갖는 한자예요. 그래서 가감할 때 쓰는 감량을 했다든지 감봉을 했다든지 막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단어인데 물을 없앴다가 되고 멸하다는 말은 우리가 전멸시키다, 뭐 멸균하다 이렇게 뭔가를 없애버린다는 뜻인데 보통은 전쟁용으로 쓴다고 합니다. 적군을 없애야 되니까 잘 보십시오. 적군을 없앨 때 우리가 물로 댐을 막았다가 물을 확 터서 하는 그 전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점령을 해서 다 태워버린다든지 그래서 물로 불로 전쟁을 해서 적군을 없애버린다 그래서 멸할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불이 들어가고 전쟁 무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창과자 들어갔죠? 그래서 멸하다라는 뜻을 썼다고 하니까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언뜻 보면 다 같아 보이지만 입구냐 불화냐 이걸로 좀 구분하세요. 자, 그 다음 한자 들거 기릴래. 이렇게 들어가는 한자 정말 많은데요. 일단 완전히 위에는 똑같고 가운데도 다 똑같지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있는 한자로만 구분을 할 건데요. 손으로 들었으니까 들 거고 말씀을 했으니까 기리다라는 말은 칭찬한다는 뜻이어서 단어가 명예할 때 쓰는 예자잖아요. 예. 자, 말로 사람들이 그 사람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하는 명예할 때 예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손을 들었다, 말로 칭찬했다까지는 알았는데 위에 있는 한자를 살짝만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아이고. 네. 자, 위에 있는 한자만 좀 볼게요. 이쪽 부분이 손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손이에요, 손. 그래서 한자에서 손을 쓸 때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손 모양을 썼고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 있는 한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 거죠. 자, 이 아랫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마주들여라고 합니다. 마주들여자고요. 가운데에 있는 한자가 바로 이 마주들여자에다가 이 가운데 있는 한자 물건을 뭔가 표현한 한자예요. 그래서 이게 한자의 훈음이 마주들 여도 되고 자 보세요. 이쪽에 있는 손 모양 이쪽에 있는 손 모양은 여기 이 포크 모양 같은 한자에서 왔고요. 이 아래에 있는 이 점은 이 아래에 있는 이 삐침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 윗부분에 있는 한자는
물건을 뜻하는 한자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 두 개가 이 물건을 받쳐서 누군가에게 줘요. 그래서 주다라는 한에 줄 여자가 되고 두 손을 했기 때문에 더블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손 모양, 손을 합쳐서 뭔가를 하는 모습이니까 여기서 손을 합쳐서 손으로 뭔가를 들어서 보이는 게 들거가 되겠고, 함께 더블다니까 다 함께 말을 해서 칭찬을 해준다는 말이 되는 거죠. 구분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더블여 줄여자의 해석을 약간 더 잘 보시면 들어가는 한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자, 구들견자를 보시면 위에 지금 구들겸 팽팽할 긴 어질 현자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위에 있는 한자가 구들간자입니다. 구들간. 그래서 굳다 단단하다를 쓰시고 간이 여기에 견이나 긴이나 현 발음을 준 걸로 보는 겁니다. 구들간이 견, 긴, 현을 줬고요. 아래에 있는 흑토와 실사와 조개패자가 굳다, 팽팽하다, 어질다를 주는 겁니다. 쉽죠? 자, 그러면 구들견에서 땅 흑토를 집어넣어서 땅을 단단히 지키고 적군한테도 나라를 뺏기지 않고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구들견. 실사, 실을 팽팽하게 잡고 있어서 긴장감이 있다 할 때 쓰는 거고, 조개패가 들어가는 한자는 보통 돈을 뜻하니까 돈을 잘 관리해서 굳게 내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똑똑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다 누가 있느냐? 구들간자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신하죠. 또 오는 손이죠. 신하가 그렇게 한 거예요. 신하가 굳게 땅을 지키고, 신하가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했고, 신하가 어질게 돈을 모았고, 또 오는 손이니까 신하가 뭔가를 굳게 했다는 걸로 해석하면 쉽습니다. 은근히 굳을 겸 팽팽할 긴 어질련 해석할 때 좀 특이하게 비슷해서 긴가민가 하지 않았나요? 이럴 때 정리 확실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검사할 건, 검소할 건, 험할험. 참, 얘도 정말 많이 혼동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세 자만 있는 거 절대 아니고요. 뭐 못해도 10자는 있는데요.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많이 쓰는 거를 제가 한번 세 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뒤에 있는 한자가 또 다 같이 같아서,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모두 첨이란 한자입니다. 모두라는 뜻인데, 위에 모을 집자 하파라 위에 것이 생긴 거 모아지다고요. 입구는 사람이고 사람인도 사람인인데 한자에서는 같은 자를 두 개 쓰면 많단데요. 벌써 몇 개를 썼냐면 4개나 썼습니다. 다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를 그렇다면 많이 모여 있는 거에서 모두 모였다 해서 모두 첨입니다. 첨 발음이 검, 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검사할 건 나무를 사람들이 모두 이게 정말 잘 쓸 제목인지 어디다 쓸 것인지 잘 검사한다는 뜻이고요. 옛날에는 목재로 만드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무를 잘 관리하고 검사하고 했다고 하네요. 검소할 건 사람들이 모두 쓸 수 있게끔 아껴서 썼다 해서 검소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험할음자는 험한 언덕부죠. 언덕부, 언덕을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요? 언덕이 사람들 모두 가기 험하고 사람들 모두 쓸 수 있게끔 검소하게 물건을 썼고 사람들이 나무를 잘 제목을 검사를 했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면 절대 외울 때 뭐 혼동되지 않고 재밌게 외우실 수 있어요. 자, 거물현, 무성할자, 이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거물현자는 알겠는데 얘네 둘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분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보통은 얘랑 지금 같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살짝 다릅니다. 무성할 자자 같은 경우는 풀초로 썼고요. 그래서 풀이 무성하다가 되고 이 자자는 이것이라는 뜻인데 위에가 풀초가 아니라 이렇게 앞전차 위에처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다르죠. 특히 아래다가 마음심을 쓰게 되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마음심을 쓰게 되면 무슨 자가 되죠? 네, 사랑 자자가 되죠. 이럴 때는 앞에 있는 무성할 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자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거무련 자는 색깔 검정색이 아니라 하늘빛이 검은빛 나는 것을 쓸 때 쓰는 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정색 하늘빛 거물형, 그래서 하늘을 뭐 그려서 뭉게구름처럼 보였다고 보시면 좋겠고, 무성할 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고 이것 자는 이렇게 그냥 지시대명사로 자발음을 갖다 쓰면서 이것이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 자자, 사랑할 자자 위에 부분 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가시자. 가시나무급, 대추죠. 자, 이것도 좀 구분을 하셔서 써야 되는데 급수가 높은 급수이긴 합니다. 쉬운 자는 아니에요. 나무에, 여기 나무목 보이시죠? 나무에 가시가 이렇게 났어요. 나무에 이렇게 가시가 났습니다. 가시가 두 개면 가시 극자입니다. 안중근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구중생 형극이다. 일일 부독서면 구중생 형극이라는 문장 있죠. 그때 형극 할 때 쓰는 가시극자고요. 만약에 이걸 위아래로 쓰면 대추조인데 대추에는 그 가지에 가시가 많이 나 있어서 이렇게 대추조는 세로로 써서 가시도 표현하면서 대추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율시라는 말 제사 용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추조, 가시나무 국은 모양이 같은데 가로로 썼느냐 위로 썼느냐를 구분해요. 특이하죠? 경계할 경, 놀랄 경, 들경. 아이고, 경 다 들어갔네요. 그럼 위에 있는 경자 무슨 경? 공경할 경자입니다. 공경할 경 들어갔어요. 아래에다 말씀은, 자, 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공경해야 된다. 예의 바르게 해야 된다. 경계를 시켰고요. 놀랄 경인데요. 짐승 중에서 상당히 많이 놀래는 게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은 자기를 이끌고 타고 하는 기수가 바뀌면 잘 안다고 해요. 그래서 말하고 말 주인하고 교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놀라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들경을 뭘 들었어요? 손을 들었던 거죠. 공경할 겸 들어가서 발음 주고 손 들었고 말이 놀랬고 말로 조심시키고 정말 1, 2분 안에 3개 해결됐습니다. 부스로 구분하는 거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부스를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구불꼭, 책전, 책책입니다. 어때요? 비슷하죠? 특히 구불꼭자하고 책전은 비슷해서 혼란스러울 때 많은데요. 먼저 이 책전을 해결하기 전에서 위에 있는 한자는 이 책책자에서 온 한자인데요. 책책은 옛날에는 종이가 없어서 대나무 죽간에다가 썼잖아요. 대나무 죽간에다가 글씨를 써서 엮은 모습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먼저 조금 이 책책의 변형자가 좀 있는데요. 이 죽간을, 자, 이 책책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이고, 자, 죽간 모양을 두 개를 그려서 이렇게 써도 책책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책책이니까 두 개를 구분하시고, 그래서 이 책을 위에다 얹어 놓은 게 책전인데 구불꼭자를 보시면 이 구불꼭자 같은 경우는 그 나무 같은 것들을 굽어서 만든 바구니 모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구니를 하나 그리면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엮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구니 이렇게 손잡이 있는, 그래서 바구니 모양 이렇게 주간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모양을 그린 한자기 때문에 딱히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구불꼭자는 이런 굽어져 있는 나무 조각, 대나무 조각을 굽혀서 만든 것을 그렸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책전자는 이런 죽간, 대죽을 위에다 얹고 여기 책상에 딱 받쳐놓은 모습이어서 책전, 법전이라고 하고 얘는 책 모양이고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자인데요. 외로울 거 물갈래파 울고자 뒤에 자가 다 똑같아 보이는데 외로울 거하고 울 거는 같을 수 있는데요. 이 뒤에 있는 한자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다르냐면 보세요. 이 외로울 거는 이 뒤에 있는 한자가 오이과라는 한자인데요. 오리 먹는 오이요. 오이는 넝쿨 식물이어서 그 풀숲에서 이렇게 넝쿨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뭇잎이 하나씩 있고 나무가 이렇게 잎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오이가 가운데 이렇게 달려 있다고 이렇게 오이라고 치면 네,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오이가 있는 걸 그렸기 때문에 이 위에 부분을 이렇게 넝쿨 쓰고 이 가운데 있는 걸 좀 오이처럼 쓰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이가 넝쿨이 쭉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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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난다는 표현 때문에 이렇게 외롭다는 말로 조금 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이 과 발음이 고 발음으로 바뀌고 아들이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있는 고아들을 뜻할 때 고가 되고 그 아이가 외롭게 덩그러니 떨어져서 울고 있는 게 되겠고, 물갈래파는 모양이 비슷해서 비슷해 보일까 봐 하는데 이거는 물이 점점 어때요?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 지류가 큰 강에서 하나씩 하나씩 퍼져가는 것을 하니까 이 물갈래 파자는 어떤 부분이 지류가 갈라졌을 때 뭐 미술계에서 보면은 인상파, 자연파, 낭만파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런 파 종류를 뜻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갈라지는 모습이고 뒤에 있는 것들 울고와 외로울 고는 오이과자에서 와서 발음도 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오늘 모양이 비슷한 한자 모아서 공부해봤습니다. 이해 안 되시면 반복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죠? 감사합니다.